안녕하세요. 한국 클라인펠터 지원그룹입니다. 처음 아이가 클라인펠터 증후군 진단을 받았을 때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수많은 질문과 걱정이 피어오르셨을 겁니다. 호르몬 치료는 정말 어릴 때 시작할수록 좋은 걸까? 아이가 나중에 아이를 가질 수는 있을까?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오늘은 유럽 안드롤로지 학회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춘기 전 호르몬 치료에 대한 명확한 팩트체크와 부모님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가임기 보존 대책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사춘기 전 호르몬 치료 정말 해야 할까요? 그동안 일부 국가나 병원에서는 영유아기나 사춘기 전 아주 이른 나이에 남성 호르몬을 투여하는 치료를 시도해왔고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조기 치료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생후 몇 개월 동안 아기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호르몬이 솟구치는 일명 미니 사춘기가 찾아오는데요. 일부 소아 전문의들은 이 시기에 단기적인 테스토스테론 주사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초기 뇌 발달과 남성화를 자극해서 추후 언어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죠. 하지만 유럽 가이드라인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학회에서는 영유아와 소아 환자에게 테스토스테론 치료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체지방 감소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반대로 뼈나이가 너무 빨라지거나 사춘기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찾아오는 부작용 위험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사춘기 전에 호르몬을 미리 주사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뜻입니다. 대신 이 시기에는 호르몬 주사 대신 아이의 체중과 허리둘레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며 비만을 관리해주는 것이 향후 대사 균형을 잡는 데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영유아 시절 미니 사춘기 때 호르몬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도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뚜렷이 결론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주사를 맞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치료는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사춘기 때입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 아이들의 사춘기 시작 시기는 일반 아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춘기가 예상되는 시기 전부터 신장, 체중, 신체 비율, 그리고 사춘기 발달 단계인 테너 스테이지를 정기적으로 의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피검사를 통해 테스토스테론과 성선자극 호르몬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고환 초음파 검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춘기라고 생각되더라도 무조건적인 투여는 금물입니다. 지표상 호르몬 결핍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 치료를 시작합니다. 검사 결과 사춘기가 너무 지연되거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낮은데 이를 쥐어짜기 위한 상위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호르몬 결핍 증상이 확실할 때 테스토스테론 보충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무리해서 미리 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가임 능력, 생식 능력에 대한 상담과 보존입니다. 중요한 규칙은 남성 호르몬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아이와 부모에게 가임기 관련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상담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면 정자 생성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아이가 원한다면 그리고 정액 검사를 통해 살아있는 정자가 확인될 경우 이를 미리 얼려두는 정자 동결 보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라고 권장합니다. 만약 정액 검사에서 정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해졌을 때 전문적인 상담을 거쳐 고환 조직에서 정자를 직접 찾아내는 마이크로 태세 같은 고난도 정자 추출 수술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정자를 동결 보존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르몬 치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겪게 될까요? 최근 2023년 국제학술지 지인스에 발표된 논문을 비롯해 수많은 연구가 증명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변성기가 찾아와 목소리가 굵어지고 수염과 채모가 자라며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또래 남자아이들과 같은 건강한 남성으로서의 2차 성징을 안정적으로 도와줍니다. 둘째는 뼈 건강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골밀도를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데요. 이 시기의 치료가 먼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을 미리 든든하게 예방해줍니다. 셋째, 인지 및 행동 발달의 변화입니다. 7세에서 12세 사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호르몬 치료는 아이들의 정서적 조절 능력을 키워주고 매사에 자발성과 주도성을 갖게 도와줍니다. 그 결과 학교 생활에서의 학습 장애나 행동 문제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이의 자존감 향상에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의 효과가 뛰어난 만큼 부모님들께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명확한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은 아이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도와줄 수 있지만 고환의 크기를 키우거나 불임 자체를 완전히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성인이 된 이후에
마이크로 태세 같은 보조 생식 기술을 통해 정자를 추출하는 등 미래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다양한 의학적 방법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기의 치료 목적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우리 아이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서둘러 호르몬 주사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사춘기 전에는 건강하게 체중 관리를 해주시고 사춘기가 시작되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르몬 치료 전에 아이의 미래를 위한 가임기 보존 대책을 의사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의학적 기준을 알고 대처한다면 막연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아이를 위한 가장 최고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